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진짜 한낮에는 좀 반소매 입은 분도 뵌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폭설이 내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3월 중순인데요. 네. 서울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죠. 그렇죠. 이게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당연히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지만 짧게 자세히는 설명 안 했습니다. 네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북극 한기를 동반한 강한 극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이 대설특보가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했고요. 강원 북부에는 대설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지금은 이동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영서에 내리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역시 대설특보도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눈비구름이 이동한 충청과 호남에는 오늘 낮까지 또 경기 동부와 영남, 제주 산간, 영동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에서 저녁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하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 때 아닌 폭설로 인해서 오늘 출근길 불편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의정부 경전철이 한때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기가 눈에 덮이면서 5시 15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요. 네. 7시 2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열차가 멈춰서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이런 불편이 예상이 되다 보니 한국철도공사는 좀 증편 운행하기도 했는데요. 1호선 6회, 수인 분당선 3회, 경의 중앙선을 2회 정도 늘려서 운행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항공편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4편이 결항하고 5편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또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의 국립공원 주요 등산로는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눈비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추위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영하권 체감 추위가 느껴지는 곳이 계속 있겠는데요. 이 전국 곳곳의 꽃샘 추위, 모레 낮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나면 다시 좀 봄 기운이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치권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7일에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요. 15일 안에 결정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었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최 대행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에 정부가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최 대행은 이번에도 제2요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정원이 5명인데 이 중에 대통령 지명이 2명, 네. 국회 추천 몫이 3명인 상황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의 내용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에는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을 국회가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역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작년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에 제2요구를 한 법안은 9개로 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4명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성명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수업에 복귀하는 사람은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공의 입장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의대생들. 예, 의대생들 내에서 예. 수업에 복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니까 복귀하면 우리 동료로 취급 안 하겠다. 네. 같은 학우로 취급 안 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문이 일부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복귀를 막는 움직임이 좀 노고라 하자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가 성명을 냈습니다. 네.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이었고요. 네네. 현장을 지키는 동료를 조롱하거나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 정의롭지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 오만하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의료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라고 성명을 밝힌 이유를 알렸고요. 네.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 환자들을 말하겠죠. 네네. 한 번쯤 바라봐 주길 바란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을 내는 건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한쪽의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 네.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성명이 나온 이후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교수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도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성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상식적이라고 좀 평가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환자 단체에서도 이 성명을 좀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제자를 위해서 참 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서 비판한 거고 여기에서 희망을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합회는 이러한 입장문과 함께 전국의 중증 질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도 일부 공개했는데 네. 대체로 내용을 보면 아픈 환자 곁에 남아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다. 진심으로 고맙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후로 줄이겠다고 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으로 복귀하는 거였는데 연세대와 고려대의 최종 등록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네네. 또 서울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말고도 더 의대가 많겠지만요.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분들이 돌아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돌아오든 말든 개인의 자유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한 것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그 교수들에 대해서 전공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단이라는 사람이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네. 분들이라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난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난민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양군은 올 하반기에 미얀마 난민 40여 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번 전해드렸던 문제가 있어요. 학교가 문을 닫는다. 네. 그리고 있었죠. 그 폐교의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못 찾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난민 정착 시설을 조성할 계획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역시나 인구 절벽 위기가 있겠는데요. 네. 영양군이 저도 이거는 자료 조사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인구가 15,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게 전국의 229개 지자체 중에서 섬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그래요. 네.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난민 뭐 40여 명이라도 유입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유치 결과를 보고 향후에 수용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난민 정착 시설뿐 아니고 교도소, 화장장, 또 소각장 같은 거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우리 동네는 이거 절대 안 돼. 그렇죠. 뭐 이른바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네. 이런 목소리가 컸지만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청송군은 여자교도소 설치를 추진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경남 거창군에서는 화장장 유치를 위해서 여러 마을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있을 당시에도 경북 영천시, 상주시 그리고 대구 군위군까지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뭐 일단은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생활 인구가 는다는 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거나 나아가서는 체류 인구가 늘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는 움직임인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러한 인센티브, 인구 증가를 보고 유치를 하는 것은 뭐 알겠지만 뒤늦게 주민 갈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네네. 이런 부작용까지 모두 다 예상하고 검토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교도소와 같은 기피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공포가 이것 현상을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각종 기피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네. 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줄여서 몇 글자예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자가 되겠습니다. 아, 한글로 표현한 두 글자. 예. 그러니까 영문의 머리 글자를 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난해해 보이는데 글쎄, 네. 영양 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이 오늘 준비해 주신 힌트 예, 뭔가요? 자, 이건 뭐 지역 이기주의를 일컫는 단어죠. 그 단어인데 어쨌든 뭐 쓰레기 소각장, 노숙자 시설, 뭐 공동묘지, 축사, 화장장 이런 기피 시설 안 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꺼려지는 시설을 우리가 안 받겠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좀 힌트를 좀 드리면은 라면 끓이는 냄비와 좀 비슷하고 돈을 펑펑 쓰는 낭비와 비슷한 그 사이에 있는 현상 단어입니다. 냄비와 낭비 사이. 여기까지. 냄비와 낭비 사이. 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정답 주실 수 있는 번호인데 이미 정답 주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그것도 한글과 영어로 두 가지 다 아이고. 주신 분도 계시네요. 조금 이따 노래도 아마 힌트가 나갈 겁니다. 예,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자, 노래가 힌트곡이 될 텐데 일단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골매의 하늘나라 우리님 속에는 이런 가사가 가사가 있어요. 있죠. 님비 곰비 곰비 님비. 그 노래 듣고 올게요. 별걸 다 하시네.